이 사업에 정말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우리 삶 자체가 아메이가 되죠. Life is journey인데 우리에게는 아메이가 life잖아요. 다시 말하면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아메이가 journey인 거예요. 여정의 점을 찍는 행위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목표 설정. 정보화 시대에서의 정보의 가치는 공유와 확산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서 Y를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Y.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근데 그걸 강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다. 그죠? 평생자립의 저자 이형욱입니다. 이렇게.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특강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책 읽으시면 다 될 텐데, 또, 강의를 또 부탁을 하셔서 또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생자립이라는 책,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저자 특강으로 해서 일단 오늘은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1강으로 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강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제 소개부터 잠깐 해야겠죠.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아메이 사업을 28년째 쉬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아메이를 만나서 직장을 다니면서 한 4년 반 부업으로 하고 또 1년 풀타임으로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이제 그 4년 뒤에는 수석 다이아몬드. 저는 30대에 이미 수석 다이아몬드를 한국에서 성취한 경험이 있고 또 이제 2013년에 미국에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현재 다이아몬드를 성취해서 현재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저를 소개하는 또 다른 것들이 있네요.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연히 저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렇게 책 제목을 클릭한다는 게 잘못해서 제 이름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평생자립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그리고 이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바쁜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이건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번역에 동참한 책이고, 이게 이제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이라고 하는 그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여기에 이제 같이 좋은 인재와 뛰어난 인재를 구별하는, 그런 NLP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번역에 동참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썼던 책이 The Winner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이제 바쁜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음원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일반 서점에서도 이렇게 유통이 되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제가 직접 쓴 책은 이 4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이 이제 한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 처음 쓴 책이 네오비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새로운 비즈니스의 트렌드, 새 천년 이후에 뉴 밀레니엄 이후에 온라인 베이스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리더십 관련해서 정식으로 쓴 책이 The Winner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Population Strategy란 말을 제가 이미 이때 사용했습니다. 이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우리가 이제 블루오션이 있고 레드오션이 있죠. 근데 그 블루오션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메이 다 한다.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이게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이 포화된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죠. 내가 이 시장 자체를 블루오션으로 볼 것이냐, 레드오션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만든 얘기가 퍼플오션입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속성 자체가 파이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레드오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퍼플오션 스트래티지, 보기에 따라서 나만의 블루오션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또 책의 제일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쓴 책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제가 만 20년 했을 때 다이아몬드 되고 쓴 책이 아니고요. 아메이를 한국에서 제가 17년을 하고 미국에 와서 3년째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면서 루비였어요. 그러면서 Q 에메랄드, Q 사파이어, Q 에메랄드 막 들어가고 할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하던 그 시절에 이 제목 그대로 아메리칸 웨이가 암웨이가 여기서 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merican Dream, American Way라는 얘기는 암웨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좀 전에 The Winner라고 하는 책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쓰게 됐냐면, 이 당시에 출판사에서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실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사업 설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저한테 왔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출판사 사장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는 당신에게 이 리더십 관련된 책을 써주시라고 제가 요청을 받아서 쓴 책인데,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말하는 훈련은 되어 있지만 글 쓰는 훈련은 안 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말하듯이 써보세요 해서 쓴 책이에요. 지금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더 이제 다시 찍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는 제가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워낙 땅이 넓고 시차도 여러 시간이 있고 비즈니스를 지역적으로 이제 제한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이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찌감치 온라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런 줌 형태로 스카이프를 활용해서 동부 서부 이렇게 비즈니스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돌아오고 나면 이게 자꾸 제가 현장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난 파트너가 돌아오고 나면 그 열정이 계속 가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신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출판을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다 부탁을 했죠. 그랬는데 이거 출판사에서 이제 내용이 좋다고 자기 회사에서 좀 팔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나온 책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입니다. 지금까지도 되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쓴 책이 이제 평생 자리. 제가 사실은 5년에 한 번씩은 책을 써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제로는 8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3년 전에 썼어야 되는데 좀 묵혀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쓴 4권의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사이먼 시넥의 Start with Why, Why로부터 시작하자, 이걸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 PPT를 좀 더 신선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이트보드와 PPT를 겸할 수 있게 제가 판서 느낌으로 제가 제 자필로 다 적은 겁니다. 이게 Why, How, What 제 글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화이트보드 느낌으로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이먼 시넥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현상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까지를 추구하다가 평생을 보내고 경제활동을 끝내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리더,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리더들의 접근 방식은 출발을 Y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Y에서 출발해서 How,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What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Y에 대한 부분, 우리도 비즈니스 할 때 Y, MA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Y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요렇게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리더십의 방향, Why, How, What의 순서로 한번 얘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해서 이 Why를 저와 독자의 입장 두 가지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 이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저는 Why는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제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이제 life is journey, 삶이 여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정말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우리 삶 자체가 아메이가 되죠. Life is journey인데 우리에게는 아메이가 life잖아요. 다시 말하면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아메이가 journey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을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며칠 안 있다가 제가 펑션이 있었습니다. 다른 주에 있어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됐었어요. 또 바로 비행기 타고 다른 주로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죠. 거기서 또 2박 3일 행사를 하고 또 바로 안 돌아오고 또 거기서 차를 가지고 또 더 올라가 가지고 제가 옛날에 살던 뉴저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희 아는 지인들, 파트너들 이렇게 만나고 거의 또 한 일주일 만에 한 달 한국을 갔다 오다가 또 일주일을 외유를 하고 다시 이렇게 아틀란타로 돌아오는 여정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Life is journey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문장이. 그러면서 내 삶이 아메이구나. 그러면서 아메이 is a journey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 journey를 방향을 잡아주는 게 무엇일까? 여행이란 거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
그러면 그 중간에 경유지가 있을 것이고 최종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그곳들을 다 점을 찍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Life MA is a journey라고 했을 때 그 journey의 여정의 점을 찍는 행위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야, 목표 설정이다. 목표 설정. 네. 혹시 현재 지금 이 미팅에 참여하신 우리 사업가분 중에 목표가 없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아직 출항을 하지 않으셨거나 여정을 떠나지 않으셨거나 방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점을 찍어야 돼요. 나의 다음번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journey,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목표. 내가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브론즈 빌더가 나의 next journey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나의 next destination,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브론즈야. 그럼 어떻게 해요? SP. 내가 SP면 GP. 그렇게 우리의 다음 여정을 알려주는 게 목표다. 아, 굉장히 제가 울림이 있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5년에 한 번씩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저도 제 삶의 여정을 찍어가면서 제가 가고 있는 그 트래킹을 해보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제품 딜리버리 배송을 하면은 이게 이제 잘 트래킹할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왔습니다. 트래킹이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제 비즈니스를 트래킹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어떤 여정이다. 이런 저의 첫 번째 Y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거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시대는 산업화 시대가 아니죠. 뉴 밀레니엄 이전과 이후의 세대가 가장 큰 차이가 산업화와 정보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린 시절을 산업화 시대를 보내고 성인이 된 이후에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세대다라는 생각도 해요. 산업화의 끝자락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는 가재 잡고 도랑치던 시절도 경험을 하고 지금은 또 첨단의 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산업화 시대 때는 정보가 가치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산업화 시대에도 정보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죠. 어떤 정보가 가치 있었냐면요. 희소성의 원리, 소수가 독점하는 정보, 먼저 아는 정보, 오를 수 있는 주식, 오를 수 있는 부동산, 먼저 알아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형태의 정보가 가치가 더 높았다라고 한다면 정보가 추가되는 정보화 시대는 그러면 정보의 가치는 어떻게 더 이상 희소성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정보의 가치는 꼽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보화 시대에서의 정보의 가치는 공유와 확산의 가치가 있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형옥이가 평생 자립을 쓴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공유해서 확산시켜서 그걸로 연대를 해나가는 거죠. 저는 지금 미국 동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유하고 있어요.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쉬고 있을 시간에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이 정보가 확산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인이 누군가가 미국에 있거나 캐나다에 있거나 호주에 있거나 뉴질랜드에 있거나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전달하고 싶으면 저는 제가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죠? 정보는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대해 나갈 때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책을 썼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영상을 공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람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인구라고 치고 ABO 100만 명, 한국에 ABO 100만 명 중에 책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이, 아메이 영상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훨씬 더 재밌는 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아메이 본사 행사에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000명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큰 찬스예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결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지금 말씀드리는 공유와 확산을 통해서 연대를 해야 하면서 확장성을 추구해 나갈 때, 그냥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오락의 툴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세상을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와 확산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100만 ABO 중에서 실제로 80대 20이라고 한다면 그 20% 안에 나 사업해 라고 하는 사람이 20만이 되냐는 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행사를 가도 5만 명 이상은 안 모입니다. 그렇게 모을 만한 공간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온라인 동시 접속사 5만 명 되는 거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됐든 책이 됐든 타겟 자체가 우리 핵심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돈 버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사서 열심히 읽으세요 하는 목적 자체가 그걸 통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인쇄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보를 공유해서 확산시켜 가자. 이 세 번째는 이제 독자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느끼게 되실 터인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결국에 상대방이 나에게 전염이 돼야 되거든요. 관계 속에서 나한테 전염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더 강력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왜 하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알려줘 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거나, 하다못해 최소한 나 앞에서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나의 명확한 Y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외적인 자극을 통해서 좋은 스피커의 모티베이셔널 스피킹을 잠깐 듣는 걸로 되는 그 자극은 외부적 자극이라는 거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서 Y를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Y.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근데 그걸 강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을 읽으시면 평생 자립 제목에서 이미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Y를 강화시켜야 한다. 나의 명확한 Y가 나의 그 삶의 여정, 내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내 삶이 아메이로 귀결되는 그 삶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흐지부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결단으로, 그 강화된 결단을 통해서 나의 그 열정이 전염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아울러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요즘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출간을 할 때 벌써 네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때도 굉장히 책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이번에 새 책을 출간하겠다고 하니까 덥석 제가 할게요 하는 출판사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요. 이번에 이제 거짓말인 거 확인됐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딱 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순식간에 30권 솔드아웃 되고 일주일 만에 지금 100만 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뭐 배고 자겠어요? 언젠가는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좋은 작품은 읽기 마련이다. 시장 경제 논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이 잘 팔릴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초판이 나오고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 3주도 안 됐죠. 그런데 벌써 초판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환경은 있죠. 지금 온라인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기를 좋아하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취득할 정보가 있고요. 청각에 의지할 자료가 있는 반면에 책과 같이 반드시 시각에 집중해서 시각을 통해서 흡수해야 될 정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책 읽어주는 오디오, 책 읽어주는 유튜브 이런 걸로 내가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딴짓하면서 흘려듣고 이렇게 한 것들이 결코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로 결론을 얻었어요. 첫 번째, 집중할 수 없어요. 내가 활자를 보지 않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스쳐 지나가잖아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내 걸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도가 되지 않아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속도에 맞춰서 정보는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9시 뉴스를 봤어. 다 끝났어. 맨 마지막에 뭐 해요? 일기예보 하잖아요. 같이 TV 봤는데 옆에서 물어봐요. 내일 날씨 어때? 몰라. 같이 TV 봤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자로 정보를 흡수한다는 그 의미는 그런 거죠. 시각에 의존한다는 걸 다른 감각기관을 배제하고 집중해서 자기 주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어려우면 스탑할 수 있죠. 반복할 수 있죠.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될 곳에 엔진 오일을 넣으시라. 그러니까 차에다가 휘발유통에다가 엔진 오일을 넣거나 엔진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안 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걸로 책이 절대 대신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꼭 우리가 탱고에서 책 읽는 걸 만약에 안 읽어도 되면 거기 넣어 놓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또 드리고 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렇게 바쁜데 책은 언제 썼냐? 네. 저는 제가 엄지로 썼다 그래요. 엄지로 쓰는 건 뭐예요?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생각나는 거, 읽은 것들, 좋은 것들을 메모하는 거죠. 이동 중에도.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오락 시간을 줄이고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팬데믹 이전부터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쓰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집중을 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 월간의 메시지를 계속 쓰면서 제가 요걸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서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저런 것들을 제가 도구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건 제 입장이고 제가 우리 미팅에 참여하신 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누군가는 그 책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컨택용 툴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보면 소비자와 사업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분법적으로 나누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소비자로 케어해야 되는 상대가 있고 그 케어하는 상대일 때는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소비자를 케어합니다만 이분이 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단계가 되면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우리가 책 한 권 권해서 이 책 다 읽고 이 얘기 해보자. 이런 것으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팔로업 용도로서는 우리 사업가들이 내가 홈미팅에서 미팅을 진행할 때 어떤 한 꼭지 정도 리더십 강의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 책을 단체로 구매하신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그룹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달의 도서 해가지고 북클럽을 해서 미팅에서 분량을 정해서 읽고 그 읽은 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하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게 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장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포장이 뭡니까? 책 표지와 백면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자립 제목이고 저는 이 자립이란 말이 저한테는 정말 평생의 숙제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십자가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잘 받고 자라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을 어릴 때부터 부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평생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정말 우리가 부모의 수라를 벗어날 때까지는 사실은 자립의 상태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자립을 해서 젊었을 때는 경제활동을 충분히 합니다만 결국에 이제 궁극에는 내가 노후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늘 뉴스에서도 또 봤는데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자살률 1위. 결국에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노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의 전체,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완벽한 자립을 만들어내자. 이건 우리가 각자의 숙제입니다. 이걸 끝내셔야 내가 자립, 두 다리로 똑바로 서야 내 가족도 내 손을 잡고 설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는 상황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평생 자립의 의미고,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건 이제 영화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제목이 No Country for Old Men이에요. 그래서 뭐 노인복지 영화가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영화입니다. 어쨌든 근데 거기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부제목을. 특히 지금 미국도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점점 굉장히 과열되고, 제가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볼 때도 또 이렇게 정치적인 거, 뉴스 이런 거 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거권을 취득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에 참가를 하죠. 근데 왜 내 인생은 안 바뀌냐는 거지. 이게 어차피 정치와 경제가,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헷갈려 하지 말자.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민주주의는 1인 1표죠. 근데 자본주의는 1주 1표예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갖는 거. 다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의 속성상 가면 갈수록 부익부빈익비는 계속 커져 나갑니다. 그럼 내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근데 그것이 과연 정권이 바뀐다고, 보수가 집권해도 진보가 집권해도 결국에 내 인생은 안 바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을,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my own business, 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려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망할 회사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평생을 하겠어요? 어떻게 평생 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백면에 있는 저 소개한 글은 제가 본문에 쓴 글 중에서 출판사에서 이 내용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라고 딱 따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치, 경제,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트프로너로서의 삶을 한 번은 도전해야 한다. 평생 자립을 실현하고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당당한 1인 기업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표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비즈니스에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미리 조금은 읽어 오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함께하는 우리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자립을 완수하시고 원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이영욱입니다. 아유,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참 복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아메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20대에 만나서 지금 평생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명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제예요, 복제.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다음 사람이 따라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쉽게 스타트하진 않아요. 꼼꼼하게 생각하고 스폰서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일들을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책 쓰는 일은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건 복제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옛날부터. 근데 이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또 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차원의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나한테 내가 잠을 조금 줄이고 나한테 조금 더 부족함이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피곤하더라도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책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책 읽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라고 했던 그 옛날 책.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집안에서 게임한다고 운동화가 안 떨어지고 옷이 안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경쟁 상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 너무 인터넷으로 인한 너무나 많은 정보, 그중에서도 쓰레기 정보들, 영양가 없는 정보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도적 확증 편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증 편향 아시죠? 한쪽으로만 듣는 거.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일부러라도 아메이를 들어야 돼요. 아메이를 읽고 아메이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내가 24시간을 어디에 젖어 있는가. 네, 그걸 그 툴로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아메이하고 연관되게, 책도 아메이하고 연관되게 의도적인 확증 편향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